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추출할 수 있는 메시지, 그 핵심은 무엇인지 종목별로 힌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셨고요. ISI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일단 지금 코스닥이 양전을 한 상황입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 오늘장인지 궁금한데요. 종가까지 얼마 안 남았고 관점 잡아보죠. 먼저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방산주, 나토 GDP 5%까지 군비 증액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약간 사무장 쪽에 얘기 나오니까 오피셜하게 나온다라고 하니까 시장에서도 반응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전부터 사실 GDP 5%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나왔었던 자리에서 이동근 대표님, 지금 시장이 결국에는 돌고 돌아 다시 조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고는 갈 수 있는 데가 딱히 보이지 않아서일지 아니면 여기가 워낙 세기 때문에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섹터인지 헷갈리게 하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사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이 보면은 지금 최근의 흐름이 가는 것들이 가요. 계속해서. 네. 그러니까 쉬었다 가고의 그런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방산주도 결국 오늘 그런 모양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거기다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나토 사무총장의 발언 결국 이제 그 GDP 5%가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이거 갖다 이제 언급을 한 건 처음이에요,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토에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러한 어떤 해석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발언이었고 여기에다가 제가 사실 주목하는 부분들은 사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보다도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종목도 오히려 LIG 넥스원이라든가 현대로템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굉장히 좀 강한 리포트들도 나왔고 이제 실적이라든가 수주라든가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그 긍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방산주 전반이 좀 올라오는 흐름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어쨌든 간에 지금 방산업종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3주 만에 좀 88만 원 선까지 올라오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결국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런 흐름이죠. 그러니까 단기 조정을 받았고 뭔가 이제 매물 소화 국면도 거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방산 업종을 둘러싼 환경은 그대로예요. 변한 건 없고 오히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토의 어떤 이런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긍정적인 그런 어떤 영향력들이 좀 행사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만 놓고 보면 주가 흐름이 나쁘진 않은데 다만 이제 저는 약간 좀 그런 게 생각이 돼요. 이게 신규 매수로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는 그야말로 조금 그러니까 어떤 펀더멘털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는 어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서의 어떤 상승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어떤 펀더멘털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중립의 스탠스가 좀 맞지 않나라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유하신 분들이야 걱정 없이 끌고 가겠지만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좀 부담이 된다라는 의견이시네요. 정리해 본다면 일단은 관망 스탠스 나타납니다. 신규에 있어서는 좀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관점이신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신고가를 만들었거든요. 차영주 소장님, 강하다라는 거죠. 전 고점을 뛰어넘으면서 오늘 88만 9천 원까지 터치가 나온 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방산이 지금 글로벌리 움직이는 거 보면 거스를 수 없는 현재 구간은 또 맞거든요. 그래서 고민인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방산과 관련해서 지금 이동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뉴스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캐나다 쪽에 이제 방산에 대한 이슈가 또 붙긴 했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어제 이제 또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 나왔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렸죠. 이제 그 방위는 미국 중심으로 하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나토에서는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나토에서 5% 얘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GDP 5%를 꼭 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 나토는 GDP 2% 방산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지킨 나라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언적인 부분들로서 이제 부분들이 있긴 하겠죠. 근데 최근에 방산주를 보면 주가 흐름이 좋죠. 근데 거래량을 보면 마치 소외주처럼 거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특징적인 거예요. 오늘 예를 들어서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 조금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거래량이 많거든요. 거래량이 많으면 단기간에 급등인데 지금 지금 얘기한 방산, 조선 얘기한 지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산주 같은 경우는
꾸준히 조금씩 우상향하는 모습들, 네. 그다음에 거래량이 죽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면 결국 매도가 저는 적다라고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올라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부담되는 건 맞아요. 부담되는 수준은 맞습니다만 이게 지금 일주일 전에도 부담됐었고요. 뭐 계속 그렇죠. 뭐 조선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건설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는 것만 가는 건데 언제 멈출지는 몰라요. 제가 얘기하고 10분 뒤에 딱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런 주식들이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든지 5% 6% 수익이 남으면 되는 거지. 불안한 5%하고 바닥권에 있어서 내가 지금 5%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이게 5% 10% 올라가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심정적으로는 두렵죠. 예. 근데 차트는 일주일 전에도 심정적으로 두려웠습니다만 일주일 동안 올라온 걸 보게 된다면 저는 여전히 이거를 조금 내가 불안하다 그래서 올라오고 있는 주식을 좀 불안하다고 본다라는 것은 저는 좀 적극적으로 조금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차원에서요. 그렇죠. 소장님 그러면 오늘은 솔직히 부담이죠. 아니요. 그러니까 이 오늘도 부담은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부담이라는 것은 일주일 전에도 부담이었어요. 아 그렇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전 매매에서 쓰는 방법은 예. 딱 한 가지 유일하게 로스컷을 동시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 주문과 매도 주문을 동시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약간 오해는 뭐냐면 로스컷을 보면서 한다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매수 주문에서 매수가 체결되고 나서 5%가 빠지면 자동적으로 손절매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자동 매매 기능이 있거든요. 다 HTS, MTS 다 자동 매매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걸고 들어가는 방법은 제가 주식을 거의 30년 가까이 했습니다만 올라가는 주식은 누구든지 부담돼요. 솔직히 부담이 돼요. 근데 부담이 돼도 저도 일주일 전에 건설주들 부담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일주일 사이에 20%가 올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근데 지금 바닥에서 보면 100%가 올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부담 안 되나요? 근데 아침에 건설주들 보합해서 지금 2, 3%씩 또 올랐어요. 그런 부분들 놓고 본다라면 저는 방산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어려운 구간인 건 맞아요. 어려운 구간인 건 맞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포모 증후군만 있는 것이고 행동할 때는 로스컷을 걸고 들어가자.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라면 댓글로라도 한번 좀 알려주시면 저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가는 방향은 맞는데 지금 자리에 있어서는 조금 엇갈리는 반응이지만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맞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수 주문과 함께 자동 매매 로스컷 기능을 활용해서 매수까지는 열어볼 수 있다라는 의견 받아봤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리하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 이쪽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또 이제 공시가 나와주는 거죠. 수주 얘기가 나와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 기업에 대한 그간에 가졌던 모멘텀이 더 비대해지는 건지 아니면 올라왔던 주가에 있어서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되어주는 건지 싶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연기금 중심으로 수급이 다시 또 모입니다. 이걸 확인하니까 역시 가는 종목이 가는 거지. 그렇다면 평단이 낮으신 분들은 팔 이유가 없어 보일 것 같기는 한데 이동훈 대표님.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글로벌리 기조와 함께 가는 종목이라면 언제든지 오케이일까요, 지금도?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좋게 보죠. 네. 그러니까 당연한 거고 그거는 이제 지금 오늘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수주 얘기가 나왔었고 사실 최근 5년간의 이제 전 세계에서 발주된 그 복합 발전용 초대형 이게 어떻게 보면 스팀 터빈 누적 출력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중에 33%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5년만 놓고 봤을 때 시장 점유율 1위예요. 근데 이제 그게 총 기수한테 한 12기 정도 되는데 그 12기 중에서 9기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런 가스터빈 이쪽에서의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지금 이런 부분들은 누가 뭐라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가장 큰 재료는 사실은 미국 원자력 발전 용량에 대한 어떤 이제 확대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오늘 자리에서 조금 고민이 됐었어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하고 사실 이제 저도 최근 소장님 의견에 이렇게 앞에서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동의를 하는데 다만 이제 이게 펀더멘털과 기술적인 영역은 좀 달라요. 그래서 저랑 차윤 소장님 의견이 다를 수가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료의 반영 강도가 좀 둔화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3,400억 규모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건데 이 정도의 재료면은 사실 오늘 좀 더 강하게 갔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보면서 재료의 강도라는 걸 보면서.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좀 약간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좀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소나이러빌티 저는 사실은 오늘 입장에서는 이것도 역시 좀 약간 그 중립적인 스탠스를 저는 좀 이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내려오면요, 대표님. 그때는 오케이인 거예요? 아, 그렇죠. 적극적으로? 사실 뭐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사실은 원자력 관련해서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조선방산 그 다음은 원전일 수도 있다. 뭐 최근에 뭐 이제 시작이다라는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사실은 이런 미국의 어떤 지금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에너지 믹스라는 표현을 참 많이 말씀드리는데 결국은 어떤 한쪽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 이건 유럽도 마찬가지고 향후에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전력의 어떤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하고도 결국 맥을 같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어떤 뭐 어느 이 재생에너지면 재생에너지 원전이면 원전 이런 식으로 가기에는 이제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결국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은 이런 원전 관련주들의 어떤 흐름들은 중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수급이긴 한데요.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 이럴 때 참 고민이 돼서 어제 우리 차영수 소장님 늘 대차 잔고라든지 그런 공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관망처럼 고민이 되는 자리에서 한번 쓱 봤더니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당연히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어떻게 내리느냐겠죠? 이동근 대표님 말씀하신 게 답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앞서 이제 우리가 종목을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거론하는 건데 좀 상대적인 건데 그 일단은 하나 같은 경우는 두렵죠. 근데 그죠. 주가는 올라가죠. 예.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좋은 소식이 나왔죠. 네. 근데 고점을 못 뽑겠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지금 이동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인 강도인데 지금 우리는 이게 좋다라고 내가 느끼는 거지 시장은 이미 어제 꺾인 것을 못 뽑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의 매수 관점은 뭐냐면 역으로 조정시 매수가 아니라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예요. 돌파시 매수. 돌파시 매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물론 조정을 충분히 받는다라는 것은 뭐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을 받는 건 또 그 다음 이제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아직은 조정을 논할 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뚫어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수급이 잡힌 게 찐 수급이다라면 내일 정도 살짝 조정받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가 이제 매수 타이밍인 거고 거기서 흘러내리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은 선택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이 뉴스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보면 오늘은 어제 꺾였기 때문에 일단은 올라가던 종목이 꺾이면 연기금과 기관이 산다 하더라도 주식이란 게 그렇거든요. 갑자기 어느 누가 그냥 큰 손이 팔아서 주식이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매도세가 강한 거예요. 그걸 이겨내지 못한 거죠. 어제 한번 크래시가 나왔고 오늘 그 소식에 기관과 외국인이 맞춰도 거기에 쏟아내는 물량이 더 많다라는 거죠. 이 수급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면 저는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일단 관망하고 보자. 일단 우리가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소식이면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러죠. 못해도 50점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먹고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100점짜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하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어제 나왔었던 고점을 완전히 돌파하는가가 굉장한 시그널이 될 수 단기적으로 있다라는. 시그널이 되는 거고 그걸 못 벗기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오면 보름 내지 한 달 정도 시간이 더 걸려요. 필요하다. 그때 가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설주 얘기해 주셨는데 네. 현대건설은 치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대건설은 더 예쁜 거예요? 현대건설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똑같은 거예요. 지금 건설주 같은 경우 누가 지금 이 건설주를 가지고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네. 어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저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랬지만 어제 7% 올랐죠? 오늘 또 올라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놓고 본다라면 오늘 지금 벌써 지금 5.8%가 올라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저는 그러니까 결국 달리는 말이 타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말은 쉽어도 달리는 말이 올라타는 건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같이 로스컷을 걸고 들어가는 부분들이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지금 이제 보면 이거 어제 고점이라도 살 걸 지금 그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근데 말이 쉽다라고 이제 댓글이 달리실 것 같은데
근데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라고는 냉정한 현실.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맞아요.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을 이겨내는 그렇죠. 그 손절 라인 대응과 함께 이 추세를 누려보자라는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정고를 넘는지 보시면서 관망의 자리로 현재 구간은 지켜보기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이쪽 종목도 사실 지금 오늘장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것 같은데요. 워낙 쟁쟁한 오늘이긴 하지만 ABL 바이오입니다. 아스코 대기도 하고 있고 지금 이 정도까지 오르는 거 보면 오늘 장 끝나고 뭐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가 원래 갖고 있었던 그간의 끼도 굉장했고요. 그리고 재료 가치도 그 면역 항암제 이슈로 하반기에 모여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언제 가도 괜찮은 종목이긴 한데 오늘 좀 아스코를 때를 맞아서 오르는 걸까요, 대표님? 사실 이제 아스코가 지금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한테는 좀 계속해서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사실 조금 그 눌려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이제 그 약가 인하라든가 또는 이제 뭐 그 바이오 업종에 대한 그 관세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눌려 있었던 측면이 있었는데 아스코 모멘텀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상쇄시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사실은 하반기 쪽에 대한 기대감의 어떤 근원은 저는 금리 인하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제약바이오 업종한테는 무엇보다도 이제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어떤 호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전에 사실 또 에비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오늘 50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약간 말씀하신 대로 끼가 있는 종목인데 그러니까 오늘 좀 부각된 이슈들은 뭐냐 하면은 그런 거죠. 사실 이게 오늘 나오는 건 아닌데 이제 뭐 최근 언론에서 그런 보도들이 좀 나왔어요. 뭐 우리나라 이제 그 바이오텍들이 뭐 이제 그 대규모의 기술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이제 그에 대한 뭐 계약금을 수취를 하고 뭐 이런 기사들이 났어요. 사실 에이벨 바이오가 말로 GSK하고 이제 그 뇌전달 플랫폼 그거 이제 기술 계약했고 그리고 계약금 739억 받았거든요. 이게 한 2주 전인가 나온 얘기인데 이게 오늘 갑자기 부각이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재료들이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작용을 했고요. 뭐 사실 이 에이벨바이오가 GSK하고 한 계약은 상당히 좋은 계약입니다. 이게 이제 그 뇌혈관 장벽, 그 BBB라고 그러죠. 이 셔틀 플랫폼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 부분이 이제 그 부각이 된 건데 이런 거죠. 약물이 이제 뇌 그 혈관 어떤 장벽을 이제 침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통해서 뭐 치매라든가 이런 약물들을 이제 개발해낼 수 있는 하나의 그 어떤 그 기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새삼스럽게 좀 부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새로운 재료가 아니라는 점은 아쉽지만은 저는 이제 좀 더 의미를 두고 싶은 거는 이제 앞서 이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얘기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얘기했지만 오늘 에이비엘 바이오의 가장 큰 의미는 고점을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좀 약간 저는 이거는 약간 정석대로 그래서 이 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번 매수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죠. 이거 바이오가 좀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대장주들이 조금 주춤했는데 이런 위치에서 에이벨 바이오가 이렇게 되면 좀 대장주가 될 수도 있겠다. 이건 약간 희망사항이고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이제 오늘 에이벨 바이오는 약간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그럼 배 아파야 되나요? 아니면 기다려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반기 쪽에서의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더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서 말씀하셨지만 하반기에 사실은 뭐 신약 관련된 이슈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지금 종목들을 많이 꼽는데 뭐 이제 결국은 그러다 보면은 한 차례씩은 어떤 시세의 흐름들이 형성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원래 강했던 바이오 쪽, 그러니까 기술 수출, 뭐 라이센싱 아웃 같은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한 차례 기회가 올 수 있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ABL 바이오 매우 긍정적으로 정리를 해주신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차트로 보면 또 무섭네요. 차영주 소장님. 오늘 다 무서운 종목만 제가 또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 차트를 놓고 보면 우리가 윌리엄 오닐의 컵 모양을 얘기하는데 컵이요? 번영된 컵 모양이 나왔어요.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볼 수 있어요. 좀 리스키한데 차트를 좀 보면 우리가 약간의 이제 변형된 컵이다라고 얘기를 한 게 지금 이제 상승 추세에 있어서 7만 원에
단기 고점을 찍고 6만 원까지 밀렸어요. 그러다가 7만 원을 좀 못하고 오늘의 손잡이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상승 추세, 일단 1번 상승 추세, 라운드 2번 나오고, 그다음에 3번 고점이 요 고점보다는 밑에 있죠. 예. 그리고 손잡이가 모양이 나오니까 요게 약간 사발 모양의 컵이죠. 네. 이게 오늘의 컵입니다. 거기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전형적인 교과적인 모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통 요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리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손잡이가 나오면서 오늘의 컵이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차트 모양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긍정적이고, 또 얘기한 것처럼 특히 이제 알테오젠은 못 올라가는데 왜 맞아요. ABL 바이오만 올라가냐는 네. 건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보는 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 이전한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뉴스지만 지금은 어떤 이런 그러니까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 바닥권에 있는 상태고, 이거는 움직이고 있는 차트가 더 강한 흐름들이 나오니까 조금은 좀 결이 다르다라고 애둘러서 좀 표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제가 관망 의견을 드리긴 했었는데 예. 조금은 저는 이 기술 이전이라는 게 두 가지 모멘텀이 있어요. 원래는 기술 이전한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고 중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약간 포커싱을 해서 좀 오늘 관망세를 말씀드렸고, 하지만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관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곳은 공격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형적인 강한 추세 상승의 차트 모양이라면 네. 어느 정도 지지를 할 경우에는 예쁘게 바라볼 수 있는 관망인 거네요? 지금 이제 차트로만 해석을 하게 된다라면 여기서 라운드가 좀 작아요. 원래 이제 이 여기서 오늘의 컷 모양은 라운드만큼 상승하는 거거든요. 근데 라운드가 작기 때문에 오늘 퍼포먼스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보통 이게 이제 주봉으로 나와서 한 달 정도가 나왔으면 그만큼 올라가 주는 건데, 그래서 조금 형태가 좀 작긴 하지만 나름대로 현재 지금 강한 추세를 해서 오늘 윗꼬리가 크지 않다라면 이번 주 정도는 특히 충분히 스윙 전략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차트 돌려보고 싶게끔 만드는 우리 차 소장님의 예. 코멘트였습니다. 긍정적인 관망이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 주 수익 관점 잡아볼 수 있는 라인대 오는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죠. 역시 이쪽도 오늘 와글와글 했었는데요. S-오일입니다. 장초 리포트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요즘 계속 나와요. 시장에서 뭘 살지 모르니까 리포트 좀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여러분 굉장했죠. 오늘 삼성물산이 갈까 S-오일이 갈까 했는데 S-오일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밸류 자체가 너무 내려와 있다라는 부분에 이렇게까지 반응을 합니다. 괜찮을까요? 정유 쪽 이동근 대표님, 업황 체크해 주세요. 뭐 사실 이제 그런 거죠. 이게 그야말로 이제 밸류에이션만 근거해서는 사실 S-오일 같은 종목은 사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이제 12개월 포드 PBR이 0.68배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뭐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뭐 공약들이 나오고 있지만 PBR 0.8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보다 훨씬 밑에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만 이제 단순히 따져봤을 때도 분명히 이거는 저평가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정도의 어떤 그 밸류에이션이면은 과거에 유가가 급락을 했을 때보다도 지금이 더 낮아요.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대접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뭐 유가도 계속해서 또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영향도 있을 것이고.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결국은 근본적으로 봤을 때 전통적인 에너지 쪽에 유리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 그렇다면은 S-오일 같은 종목들이 뭐 나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올해도 올해지만은 내년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분석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12개월 포워드 PBR을 쓴 이유도 이제 거기다 저는 거기에서 이제 그 파생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유가가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유가가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적어도. 예.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 결국 유가는 바닥 이후에 점진적으로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S-오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S-오일을 여러분들께서 딱 떠올리실 때 주식 투자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딱 처음에 나온 얘기가 배당 많이 주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또 최근에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들, 뭐 지주회사도 그렇고 오늘 재밌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사실 예. S-오일뿐만이 아니라 제가 비슷한 결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신도리코 같은 종목이 맞아요. 오늘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런 게 움직인다고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맥이 다 같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시장에서 결국 대선 이후에 어떤 이런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게 한참 그 작년에 얘기를 했던 밸류업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적인 저평가주들, 뭐 자산 가치 높은 주식들 이런 것들이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최근에 태광산업 같은 종목도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전부 다 이제 맥을 같이 하는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제 SOE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면은 저는 뭐 이제 정말 펀더멘털 관점에 있어서 이 종목은 지금 매수의 관점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맞습니다. 여러분, 아까 신도리코 언급 주셨는데 PBR 0.3배고 태웅이 0.47배, 한국가구, 다우데이터, 세이브존 INC 지금 다 0.8배 미만인 종목들 있잖아요. 오늘 좀 튀더라고요. 그룹에서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긴 하겠네요. 그런 가운데 SO일은 그렇다면 밸류상 봤을 때 매수 근거될 수 있다. 또 어제 오늘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로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것 같아요. 자, 기술적으로 수급적 분석 한번 해봅시다. 차영재 소장님, 사실 그거예요. 이런 지주사나 0.8배 미만을 내가 굳이 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거는 뭐 이제 선택의 문제인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PBR이란 개념은 지수가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하락을 막아주는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PBR이 0.8배면 0.9배 때도 저평가고 0.7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이제 방지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오늘 SO일이 무엇 때문에 올랐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해보면 뭐 몇 가지 시각이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이제 리포트빨이 컸겠죠. 5년매 취저치다라는 부분들을 좀 봤는데 근데 이제 SO일을 딱 쳐다보고 다른 정유주들을 보니까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SO일만 올라가고 다른 정유주들이 안 따라온다는 것은 결국 리포트빨이 아니었겠는가라는 부분들을 보고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그게 하루 만에 소진됐다라는 좀 개인적인 견해고 그런데 SO일을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 건 아니라 관망이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SO일을 단순하게 정유회사로 보는 관점을 벗어나야 된다. 무엇이냐? 가을부터는 화학회사로 바뀝니다. 정유화학단지가 지금 이제 그 아람코가 이제 한 것이 가을부터 가동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이런 화학회사들도 지금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선 주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화학산업을 구조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이제 이런 과거 우리가 반도체도 구조조정을 했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규모 이제 독점규제법을 폐지해서라도 이걸 규모를 경제를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람코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기름 들여다가 자기네가 정제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SO일을 지금 단순하게 정유회사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SO일 같은 경우 가을부터는 이제 화학회사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닥에 한번 들어줬던 것이 이 리포트빨이라면 관망이지만 여기서 만약에 수급이 붙고 횡보세가 좀 나타나서 가을까지 끌고 갈 수 있다라면 그때부터는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중기적으로는 매수, 단기적으로는 관망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리포트에 의한 과한 또 시세 탄력 이슈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반영을 시켜가면서 중기적으로 본 호흡이라면 천천히 접근하자라는 의견의 관망이니까요. 두 분 모두 의견은 비슷합니다. 방향에 있어서는요. 체크해 보시죠.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스트에이드 보고 싶고요. 시총 1,000억 원 이하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재료 가치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재료 보려고요. 오픈 AI 국내 공식 진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단이 오늘 좀 운집을 지으려나 싶었는데 강한 건지 안 강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근 대표님. 사실 이제 재료의 어떤 가치가 좀 소진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중 고점에서는 사실 크게 밀렸다는 생각이 들고 예.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워낙 그 사이즈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뭔가 변동성이 강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뭐 AI 기반 이미지 생성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재료로 인해서 좀 나타나는데 최근에 어떤 전 이건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겠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계속해서 윗꼬리가 달리더라고요. 최근 예. 며칠 동안의 차트를 보니까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정말 그냥 재료에 의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변동성을 나타내는구나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정말 약간 그 트레이딩의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어떤 자리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종목들은 저는 뭐 중립의 관망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이전에 줌 인터넷이었던
있다고 하죠. 이 종목이. 최영주 소장님.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캔들에서 나타나는 걸까요? 당일의 움직임이었다라는 것이. 그렇죠. 이스트레이드 예. 같은 경우는 오늘 당일 이제 움직임이 예. 좀 컸었습니다만 당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모여가지고 추세를 형성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당일 정말 말씀하신 시총이 작다 보니까 네. 움직이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픈AI에게 이제 한국 진출한다라면 이스트레이드를 살까요? 카카오를 살까요? 카카오? 차라리 카카오가 낫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AI와 같이 협업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 이제 반등하고 오늘 반등하는 거죠. 그래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틀 정도 지금 추세를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스테이드 같은 경우는 정말 발빠르게 정말 소액 갖고 오늘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고 저처럼 이렇게 몸무게 나가는 사람 같이 이렇게 손가락 누르는 것도 힘겨운 사람들은 오히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묵직하게 가져가는 전략 이런 것이 오픈AI와 관련된 협업 관계 특히 이제 카카오가 어제 나온 뉴스를 보면 카카오뱅크가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거예요. 이건 네. 오픈AI랑 별도로.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업 관계를 이어간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는 오픈AI 관련주로서는 카카오를 오히려 대장주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오르기는 해요. 네. 소장님 기술적 분석 지금 해주고 계시니까 그럼 카카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481선만 닿으면 자꾸 무너지긴 하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목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카카오를 저기 전문위원 할 때도 좀 말씀드렸을 때 첫 번째 이제 카카오가 여기서 반등세를 나타낼 때 3만 원대 반등세를 네. 나타낼 때 왠지 카카오가 이게 바닥에서 들어줍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차트가 이뻐 보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던 과거 사례가 있거든요. 작년 11월 달쯤에. 근데 지금도 그 저점이 점점 높아지면서 강한 양봉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추세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쉽게 무너지는 차트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 아침만 하더라도 더군다나 아침만 하더라도 보합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약보합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과연 오늘 플러스를 낼 것인가? 어제 하루짜리 아니었나라고 싶은데 결국 이렇게 끌어당기거든요. 저는 45,000원까지는 오히려 수급 공백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가수급상에서도 외국인 기관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양봉의 주역이 있네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감 스퍼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